이어서 특별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조연설에서 이번 주제가 과학과 인문학에게 묻다라는 게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이 툴이 아니라 챗 GPT 같은 툴이 아니라 이 내용 컨텐츠에 다시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 강연들이 더 의미 있고 또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 특별 강연입니다.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의 이멜다 산토스 칼레온 교수님께서 준비해주고 계시는데요. 긍정적 심리학과 긍정적 교육, 학교의 웰빙에 대한 아시아인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이멜다 칼레온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here. 오늘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의 청소년을 미래를 위해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훌리 교수님께서는 인지적인 부분, 우리 청소년들을 미래로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인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희가 어떻게 이 청소년들을 미래를 대비해서 정서적으로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 어떤 준비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꽃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꽃인지 혹시 아시나요? 민들레라는 꽃인가요? 민들레 맞습니까? 네, 제가 민들레라는 발음을 연습을 해왔습니다. 사실 단델라이온이라고 영어로는 부릅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할 때 주로 뭔가 자연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연구는 자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에 대한 영감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이제 제 발표는 민들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민들레를 여러분 집 마당이나 이런 데서 보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든지 밟던지 뽑던지 하던 간에 민들레는 계속해서 생존을 합니다. 생존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꽃인데요. 아주 최악의 환경에서도 생존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민들레는 이렇게 생존을 하고 그리고 번영을 이런 위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들레는 아주 튼튼하고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데요. 피노티픽 플라스티시티라는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꽃입니다. 이 피노티픽 플라스티시는 이 꽃이 다양한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말하는데요. 아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어로 단순하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생명체들이 식물이나 동물들이 변화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관을 변형시키고 형태, 그리고 행동을 환경에 맞춰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들레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rowing into habitats. 민들레가 두 가지 환경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A라는 환경에서 이제 A 사진은 그냥 이제 노지에서 찍힌, 마당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B 사진은 야생에서 그냥 광활한 이 야생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A와 B 환경에서 자란 민들레 차이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환경 A에서는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어떤 차이점이 보이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들을 수가 없지만 손 들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Okay. Anybody can translate that in English? 네, 한국어로 답변을 해주셔서 혹시 Thank you very much. 영어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So, the one in A is what? A 환경에 있는 민들레는 What can you see? 지금 어떤 걸 보실 수 있으실까요? So, the one in habitat A A 사진의 민들레는 shorter, right? 더 키가 더 작습니다. Shorter. It has, it's not very obvious here, but it has smaller 뚜렷하게 보이진 flowers. 않지만 And it 꽃이 더 grows 작고 at about maximum 30 degrees of angle. 최대 약 30도의 각도에서만 자라나고 있습니다. In the meadow, in the wild, is 야생에서 growing 자라는 민들레의 경우 더 키가 크고 10cm, 15cm까지 자라고 growing, the maximum inclination is about 90 degrees. 자랄 때 90도로 꼿꼿하게 위로 자라고 있습니다. Why do you think the Mindalay is growing that way in the lawn? 이 마당에 있는 민들레는 왜 이렇게 자랄까요? 마당이 있다면 잔디를 깎고 이제 마당을 정돈을 하는데 이 잔디 깎기를 피하기 위해서 민들레가 나름의 적응을 한 것입니다. 민들레가 형태를 변화시켜서 적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피노티픽 플라스티시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적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들 역시 이렇게 민들레처럼 적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력이라는 것과 아주 근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 발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력은 무엇인가? 두 번째, 청소년의 그 회복력을 저해시키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저희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된 환경에서 어떤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 청소년은 회복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스트레스에 대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사분들, 여기 학부모님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교육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청소년들의 회복력을 촉진시키고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복력은 개인이 중대한 역경이나 위협 요인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의해서 보실 수 있듯이 이 회복력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경이나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회복력이라는 것은 역경이 있을 때 개발되는 것입니다. 역경이 없다면 회복력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적응이라는 단어입니다. 청소년은 민들레처럼 긍정적으로 적응을 하고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역경에 처한다고 해도 살아남는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력은 과정입니다. 역경과 적응을 연결하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이 더 회복력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력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역경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정서적 회복력이라고 한다면 개인이 어떻게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으로 또는 스트레스로부터 어떻게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시험을 잘 못 봤다, 가고 싶은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다, 이럴 경우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얼마나 더 빨리 회복을 하느냐. 회복력이 강한 학생은 더 빨리 회복을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빨리 전환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회복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전히 회복력이지만 이 디지털 회복력은 디지털 환경에 집중합니다. 스트레스 요인들이 온라인에서 접하는 그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말하는데요. 온라인 위협을 마주했을 때 이제 능동적인 대응 전략을 사용하고 낮은 수준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접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저는 역경과 스트레스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발표를 다양한 지식과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력의 향상성 이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의 거래 이론입니다. 저희 모두는 현재 저희 모두는 약간 정상적인 기능 수준에서, 기준선 이런 수준에서 작동을 합니다. 정상적인 기능 수준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동료와 다툰다든지, 학생들이 실패를 경험을 한다든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든지,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역경, 스트레스 요인들은 이러한 저희의 밸런스, 저희의 평형을 방해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어떤 경향을 보이나요? 바로 평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평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스트레스 요인들을 받고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합니다. 저희 연구에서 저는 약 800명의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이냐 질문했을 때 90%의 학생이 학교에서의 학습, 또래와의 관계, 그리고 시험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교사의 학업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온라인 스트레스 요인들은 사회적인 비교, 서로 이제 남과 비교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래의 압력,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학교폭력 등을 들었습니다. 이것들이 온라인상에 있을 때 학생들은 더욱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 게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동료 또래들에 대한 또래의 평가에 대해 더 취약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여기서 어떻게 회복을 할까요? 이러한 학생들의 평형
회복형 마음을 이 방해하는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에서 어떻게 회복을 할까요? 저희는 이것을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대응은 이 밸런스를 다시 되찾는 그런 과정입니다. 대응과 보호 요인들을 활용합니다. 저는 예방접종, 아니면 개인적인 특성, 그런 것들이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비유를 주로 합니다. 보호 요인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재적일 수도 있고 외부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저희의 자원이 됩니다. 사람들은 너 되게 회복력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회복력을 하나의 특성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회복력 있는 사람을 만드는 그런 구성 요소가 됩니다. 회복력이 있는 사람은 이거를 특성이라고 본다면 적응을 잘하고 민들레처럼 적응을 잘하고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목표를 설정하고 실패를 잘 다루고 실패해서 잘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공감을 잘하고 사회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재적인 보호 요인이라고 합니다. 보호 요인은 환경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지지를 표명한다든지 학생들을 돌봐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보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보호 요인은 스트레스 요인이나 역경의 영향을 낮춰주고 대응에 도움을 줍니다. 대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문제 중심, 문제에 집중하고 상황을 바꾸고 스트레스 요인을 바꾸거나 이제 자원을 찾아서 문제에 집중하는 문제 중심 대응 전략이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가 있고 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를 스트레스 요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문제 중심 대응 전략입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찾을 때, 도움을 원할 때 이것은 단체 대응 전략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함께하는 그런 대응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저희의 정서에 집중하는 정서 중심 대응입니다. 저희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반응하는 또는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정서적 반응을 집중하는 것이 정서 중심의 대응입니다. 정서 중심의 대응 전략에서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감정을 조절합니다. 회피 중심의 대응은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의 존재를 무시하고 문제가 그냥 사라질 것이다. 다른 이제 대응을 피한다던가 감정을 회피하는 것 이런 것들이 회피 중심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회복력이 높은 학생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활용하냐입니다. 저는 제 연구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다시 생각해보자 라는 이런 연구인데요.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회복력이 높은 학생들은 이렇게 문제에 집중하는 대응 전략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대응 전략을 활용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정서적인 도움을 찾습니다. 회복력이 낮은 학생들은 회피 중심의 대응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이런 저희가 조사해서 사용했던 것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싱가포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응 전략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약 700에서 800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 기분 전환에 도움되는 활동에 대해 참여한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것은 정서 중심의 대응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스스로의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소한의 관심을 끄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회피 중심의 대응 방법일 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감정을 억제한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감정을 억누르고 감정을 보여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좀 걱정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터뷰 역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회복력이 높은 학생 그리고 낮은 학생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회복력이 낮은 학생 같은 경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은 아닙니다. 회복력이 높은 학생들은 이제 전략적인 방법을 활용하는데요.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할 때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회복력이 높은 학생들은 자기조절 전략을 활용합니다.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채택해서 스트레스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훌리 교수님께서도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야에 이 스트레스가 도움이 된다는 사고방식, 스트레스가 도움이 안 된다는 사고방식, 이 스트레스 사고방식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 측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스트레스의 영향이 부정적이다, 우리 에너지를 뺏어간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스트레스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고 그리고 저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믿는 것이 스트레스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에 따라서 더 우세한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회복력이 강한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도움이 된다는 사고방식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스트레스에 대한 대해 진행했던 연구입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연구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 청소년의 대응 능력과 회복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2017년 연구에 따르면 한국 학생의 다양한 대응 양상을 조사했습니다. 4개의 카테고리로 학생들을 나눴는데요.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회복력이 강한 청소년들은 학교나 집에서 문제를 겪고 적응력이 높은 학생들은 다양한 대응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대응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대응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모든 대응 전략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상황을 이제 조절할 수 있다면 문제 중심의 대응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상황 자체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한다면 정서 중심의 대응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복력이 높은 학생들은 이러한 모든 대응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And online media, 온라인 platform is very useful for our students. 온라인 플랫폼들을 학생들이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회복력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년들이 어떻게 디지털 회복력을 키우는지에 대해서 이 연구를 살펴봤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Study, students with 학생들이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 문해력이 높고 또래의 지원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 조금 더 회복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ose who are resilient, 그리고 회복력 있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boys are not 하지만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해서 이제 다른 이제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좀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여학생들의 경우는 온라인에서 성적인 위협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연구인 것 같은데요. 학생들 중 온라인 회복력이 강한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온라인 사용을 제한한다기보다는 그 이제 학생의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이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온라인 활동을 하도록 이제 허락을 하고 아이가 온라인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부모님들이 있고 그리고 이 부모님들은 온라인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리고 온라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좀 더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에서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접속을 나이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제한한다기보다는 온라인에서 온라인 위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이러한 긍정적인 이제 정서적 면에서의 여러 연구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자를 만들었습니다.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분들을 위한 팁인데요. 브레이브, B-R-A-V-E 라는 약자를 만들었습니다. B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지지해서 이 학생들이 긍정적인 관계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희가 회복력에 대한 했던 연구에 대해서 그리고 연구를 기반으로 그리고 학생들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실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회복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관계의 중요성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교사들과 형성하는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사분들 역시 봤는데요. 그 학급 내에서 위험에 처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회복력을 키우게 된 학급의 교사들, 이제 변화 주도 교사라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지켜봤는데 공감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내용들이 학생들이 했던 얘기들 그리고 이제 공감 언어의 단순한 언어들 저희가 학생들에게 이제 학생들과 얘기할 때 아주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런 간단한 것들이 학생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학생과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학습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어렸을 때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싱가포르의 교육 체계를 안에서 잘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I was his full-time tutor. 제가 Really the teachers 그 help him that 과외를 much. 해줬지만 And then I asked 뭐 him, so how did your teacher help? 선생님들은 네가 잘하는데 어떤 도움을 줬니? 라고 물어봤었는데 Oh, when my teacher sees me, 선생님들이 나를 he 보면 asks me, how are you? 요즘 어때? 라고 물어봤어. I ask him. 그래서 그게 다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다라고 했어요. And then talks to me.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를 보면 요즘 잘 지내? 그리고 나한테 말을 걸어. 이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는 Important that his 그 teacher 교사 선생님들께서 학생에게 말을 거는 게 그리고 오늘 기분이 어떤지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에 따르면 이것보다 더 이상해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오늘 어때?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이러한 전환 교사들의 경우 일반 교사들과는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본 후에 학생의 답변에 집중을 합니다. 학생의 답변을 집중해서 듣고 학생과 좀 더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줍니다. 이게 바로 일반 교사들과의 차이입니다. 또 다른 관계를 구축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긍정적 정서에 대한 연구의 기반으로 한 것인데요. 감사에 대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게 어떤 면에서 특별할까요? 감사는 아주 친사회적인 감정입니다. 저희가 남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감정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표현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그런 말입니다. 저희가 남을 생각했을 때 저희는 겸손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좋은 것을 받는다, 관심을 받는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노력과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서로를 연결해주는 그런 감정입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저희 역시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학생들이 감사 활동에 참여할 때 부모와 교사와 긍정적인 감정, 관계를 유지한다고 나타났습니다. 감사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이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감사를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요? 감사 일기를 일주일에 한 번에 쓴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3일에 한 번마다 쓸 수도 있겠고요. 매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점에 대해 감사하는지에 적고 왜 감사하는지에 대해 적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보여지는 활동들을 하고 싶다면 그 교실 안에 감사의 벽 이런 거를 만들어서 감사 메시지를 서로에게 남긴다든지 이런 활동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강력한 활동은 저희가 남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낼 때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보다 타인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다른 사람에게 더 잘해야겠다. 이러한 강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제가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아직 이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마음으로 듣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 경청은 마음으로 듣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
Hear without judgment.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듣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학생을 판단하지 마세요. So when somebody telling you, right, we are all inclined to say, "Oh, that's bad." 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정말 안 됐네, 별로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입니다. Next, 두 번째는 embody supportive gestures. 지지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입니다. Nod your head, 고개를 끄덕거린다든지 미소를 띄운다든지, okay, and then look at 그리고 말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한 제스처인데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동의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좀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그 예 아니오가 아닌 질문들, 답이 예 아니고 아닌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시 되돌아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화면 안에 그 말풍선 안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이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듣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따라한 후에 이 얘기한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집중해서 그 장소에 같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존재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이런 어려움, 다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는 이 또래 압력, 그리고 또래와의 다툼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뭐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다른 사람을 그냥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주체성이 높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에게 저희가 좀 더 이제 촉진해야 하는 것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라.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21세기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이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과 아이들과 함께 감정을 통제하는,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관련한 연구들이 있지만 뭐 쉽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다시 재구성해서 뭐 실패를 통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재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더욱 객관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스스로와 얘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깊게 숨을 쉬는 것, 깊은 숨을 쉬는 것이 이 스트레스 정도를 줄이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표현 글쓰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디지털 회복력과 관련한 연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표현적 글쓰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글쓰기가 감정을 표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에 더욱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글쓰기를 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글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중립적인 감정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아까 브레이브에서 A로 넘어가면 자기 효능감입니다. 아까 홀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행동은 저희의 믿음과 그리고 사고방식에 대해서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 효능감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주어진 과제나 목적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 이러한 감정을 갖는 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환교사들이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전환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아주 작은 규모의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입거리의 과제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작은 성공을 경험한 학생들은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학생들에게 온라인 위협을 관리하는 방법을 그런 가이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아예 사용 못하게 하는 것보다 가이드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키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통해 효능감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들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스스로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론을 기반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런 연구들이 모델링을 아주 강조합니다. 모델링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효능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때 학생들에게 자기 효능감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정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겪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적응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읽었을 때 자기 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레이브에서 V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보자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들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사실 저희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통해서 저희는 성장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더욱 잘 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키울 수도 있고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 처리 시간을 더욱 줄일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겪을 때 하지만 스트레스가 장기적이 된다면 저희 뇌세포가 죽는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학생들 역시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스트레스 수준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저희의 웰빙에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There are some interventions done online. This is 온라인 상에서 여러 개입이 있는데요. implementing this with teachers in 저희는 필리핀에서 교사분들과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empower the teachers to 교사분들이 develop a positive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좀 더 균형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letter E is about 브레이브에서 마지막 2의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the most adaptive 대응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한 접근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avoidance of the stressor can also be helpful if we really cannot control 상황을 조정할 수 없다면 회피하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대응 전략을 다양하게 갖고 이 대응 전략을 언제, 어떻게,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I would like to end my 제 발표를 마치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이 연구를 발견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연구였습니다. I had started my presentation 제가 발표를 시작할 때 민들레를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the last 마지막 슬라이드는 the dandelion 이제 민들레를 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students our 저희 학생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like 모두 민들레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력이 있고 민들레처럼 회복력이 있는 그런 학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our students our children 저희 학생, 저희 아이들은 다릅니다. dispositions 다 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resilience can be 하지만 회복력은 키워질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may have different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일부 학생들은 회복력을 배우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they actually studied 그래서 the level of sensitivity 이 회복력에 more 대한 than 3,000 youths from age 8 to 19 8세에서 19세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the youth 이 회복력이 얼마나 예민한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환경에 대해 얼마나 예민하냐에 대해 연구를 했었는데 그룹을 3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the more sensitive 더욱 예민한 학생 그룹이었습니다. get easily 이 학생들은 lie in the environment 자극이 있는 환경에 easily affected 영향을 더 많이 받고 부정적인 의견에 더욱 sensitive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민한 학생 그룹이었습니다. and is our dandelion 그 반대편에는 이제 민들레 같은 학생들, 회복력이 강한 학생들인데요. 어떤 환경에 넣어놔도 아주 번영한 그런 학생입니다. by the changes 변화나 이 환경의 어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이 중간에 약 40%의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이 중간에 있는 학생들을 튤립이라고 하겠습니다. okay so about 30% 삼- in the students they survey 이 or the youth they survey 예민한 학생들을 30% under orchids 30%의 학생들이 가장 예민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마지막 30%가 민들레처럼 회복력이 강한 그리고 40%가 중간에 있는 튤립과 같은 그런 학생들입니다. no 예민한 학생들과 orchids into dandelion 예민한 학생들이 so dandelion 회복력을 키우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youths who are orchids 예민한 학생들은 특별한 very sensitive 특별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아주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예민함이 이 학생들의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복력에 대한 개입을 할 때 이 예민한 학생들이 가장 큰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가장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매우 창의적입니다. 변화에 적극적으로 이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where there is more love and care. 애정을 많이 받는 환경에서 더욱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예민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 학생들에게 좀 더 집중,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이 학생들은 회복력이 높은 학생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애정과 집중과 시간을 투자한다면 이 학생들이 더 높은 그런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Because wherever you 회복력 높은 학생들은 어디에 던져놔도 아주 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주체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so that they flourish. 이 학생들을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주체성을 키우는 데 집중해줘야 합니다. Yes, this is my final line. 이것이 제 마지막 Teaching the youth to be brave, meaning 발언입니다.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이브, 이 regulate, 용감해지도록 가르치는 과정에서 amplify, 모든 학생들은 be 특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in a more 제가 말씀드렸던 브레이브의 내용들은 사회적인 관계 형성, 그리고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을 배우기, 자기 효능감 강화, 갈등 해결 관리, 유연한 대응 방법, 스트레스에 대한 사고방식, 온라인 도구에 대한 모니터링 중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개개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 다른 그런 지원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 연구를 지원해준 기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네, 고맙습니다. 혹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짧게 한번 받아볼 텐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Professor, for your wonderful speech. 네.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팁을 이렇게 주셨는데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이 진심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는 잘 어때? 혹은 또 감사를 표현하거나 마음을 담아서 들어주는 것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또 진심이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꼽아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